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저희 34회 합격하신 이응찬 평가사님 모시고 평가사님이 공부했던 경험들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응찬 평가사님은 3년차에 합격하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2년차 때도 점수를 받아보고 3년차 때도 받아보셨다 보니까 조금 더 본인의 방법에 확신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론 공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년차에 붙으셨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막 언제 뭐 했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년차 때 이론 꺼라? 2년차 때 왜 이론 실패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부량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루드나 이런 지엽적인 부분을 안 나오겠지 하고 많이 빼먹은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이번에도 뭐 동적 DCF 이런 부분이 굳이 따지면 지엽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공부법을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엽적인 것까지도 챙겨라. 네. 그렇군요. 자, 이제 3년차 때 공부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내 2년차 때 이런 걸 잘 못했지만 이론은 요게 중요하더라.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론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책들이 기본서 1개, 그리고 감칙,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 기준,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감정평가론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감정평가론은 경홍수 교수님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와 감칙을 기본적으로 다 하실 테니까 실무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재작년하고 이제 작년에 이번 연도에 사실 출제 직접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실무 기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실무 기준상 윤리 규정에 대해서 기술하라. 그리고 작년에는 실무 기준상 지식재산권 관련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범위를 한정해서 줬을 때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무조건 0점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도 조금은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무 기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모두 암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론은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감정평가론 뒤에 보면은 문제들이 있어요. 단원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이제 시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다 풀어보려고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이제 3가지 플러스 1을 잘 챙기는 게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더 한다면은 뭐 GS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은 개념이나 이런 지식들이 탄탄한 게 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대처 능력이나 문제풀이 하는 스킬과 함께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머리에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칙은 보통은 그냥 다 외워버리고 실무 기준도 방금 얘기하신 거 보면은 외워야 결국 이거 달달달 다 외워라. 그럼 기본서도 달달달 다 외우는 건가요? 달달달 사실 외울 양이 아니죠. 외울 수가 없고 그래도 어쨌든 기본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코어한 내용이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나온 뭐 자본 회수 관련한 문제도 이해가 없이 무작정 암기한 걸로만 썼으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서를 많이 보는 건 중요하다. 막 모두 다 외울 수는 사실은 양상 불가능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많이 회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기반이 돼야지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평가사님이 이제 대학을 논술 전형으로 가셨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론에서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론 쉽지 않을까라고 진입을 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론 시험 과목이 생각보다 뭐 엄청난 글솜씨를 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련된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빠르게 기술하는 게 더 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구체화하는 논술과는 사실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고 저도 약간 처음 공부를 할 때 나름의 그 글 스타일이 좀 남아있긴 했는데 결국은 답안을 많이 뭐 개념이나 답안이나 물어본 내용을 많이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글빨이나 이런 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용적으로 때려 박는 게 어떤 뭐 내용이 좀 부족하고 뭔가 기승전결이 잘 된 글보다는 일단 내용 때려 박는 게 낫다?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하게 느끼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도 뭐 다른 사람들이랑 답안 이제 뭐 여러 가지 볼 기회도 있고 뭐 예시담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채점자 입장에서도 되게 빠르게 채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빠르게 읽고 그거에 대해 채점을 하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바로바로 이해가 돼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사이에서 키워드를 가장 많이 밀어 넣으면서 하는 것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은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하면은 금리가 인상되면 뭐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건 또 이제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그거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관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을 보다 보면은 이 정도 그냥 이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뭐 이거 다 아는 거 아닌가? 뭐 부동산이니까 뭐 이렇지 이렇게 하는 답안들이 사실 종종 있는데 그것보다는 되게 빠르게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면서 이해가 되게 글을 쓰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시는 방금 지원해서 말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이렇게 좀 초보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연결을 해줘라. 네, 그래야지 빠르게 읽을 때 더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게 있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저도 그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뭐 새로운 방식이나 뭐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나중에는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긴 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넓은 측면을 공부하다기보다는 감정평가 업계 또는 감정평가에 한정해서 추가적으로 뉴스나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정평가 사들이 이번에 전세 사기에 연루돼서 뭐 윤리 규정이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지, 또는 감정평가법 또는 감칙에서 어떤 규정이 신설되고 어떤 규정이 삭제되고 이런 구체적인 이슈들이 훨씬 업계에서는 중요하고 그 부분이 조금 더 출제 의도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어떤 아파트가 이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출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뉴스 뭐 쓸데없는 것까지 다 보지 말고 너무 광범위해지지 말고 좀 감정평가랑 연결 지을 수 있는 뉴스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응찬 평가사님과 함께하는 이론의 포인트,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법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